수출이 난리예요. 갑작스럽게 말입니다. 진짜 갑자기 난리예요. 계속 마이너스 행진만 하다가 9월 1일부터 20일까지 수출 증가율이 9.8%입니다. 플러스가 됐어요. 여러분 놀랍죠? 굉장히 놀랍죠? 예. 실제로 지표도 보면 9월 1일부터 20일까지 수출은 359억 5,600만 달러. 그리고 수입은 364억 4,500만 달러. 수출은 9.8%가 늘고요. 수입은 찔끔 줄었어요. 마이너스 1.5%. 그래서 무역 적자액도 9월 20일까지 중에서는 근래에 가장 적은 것 같아요. 4억 8,900만 달러로 줄어들었습니다. 4억 8,900만 달러. 야, 이게 웬일입니까? 진짜 이렇게 되나요? 예. 지금 보면 수출 자체가 여러분도 알다시피 작년 10월에 마이너스 5.8%를 기록한 이후에 뭐 계속 마이너스였어요. 게다가 말입니다. 지금 작년 9월에 보면 플러스 2.3%니까 기저효과가 있긴 합니다만은 그렇게 크지는 않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9월 1일부터 20일까지 9.8%가 올라갔다는 것은 이게 경기 회복의 신호탄이 아닌가 이렇게 충분히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죠? 네.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실제로도 말입니다, 여러분. 예. 품목별로도 보면 뭔가 분위기가 확 쇄신된 분위기예요. 그죠? 이게 빨간색이 상승이고 파란색이 하락인데 이게 보면 품목별로 이게 1번부터 7번까지가 있잖아요. 1번부터 7번까지 이게 수출액 수준입니다. 반도체도 마이너스 14.1%밖에 안 돼요. 확 줄었어요. 자동차는 더 늘어났습니다. 49.1%까지. 석유 제품은 11.4%가 줄어들었고요. 철강이 25.3%. 아이고야. 예, 철강이 잘 된다는 것은 경기가 좋아진다는 의미거든요. 무선통신도 3.8%고요. 선박은 73.9% 늘었습니다. 가전도 36%가 늘었고요. 반면에 수입은 많이 줄었어요. 많이 줄었어요. 원유는 약간 늘어나고는 있으나 반도체도 7%로 주는데 이게 더 많이 줄었는데 덜 줄었어요. 석유 제품은 수입이 조금 늘어났습니다. 29.9%가 늘어났고요. 가스는 58.7%가 줄어들었고요. 기계, 정밀기기 늘어나는 거 보세요. 기계나 정밀기기가 늘어난다는 것은 우리 경제가 좋아진다는 뜻이에요. 왜? 공장에서 기계를 설치한다는 뜻이거든요. 공장에 왜 기계를 설치할까요? 공장 돌리기 위해서잖아요. 공장이 돌아간다는 것은 경기가 좋아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수익까지도 뒷받침을 해줍니다. 에너지 가격은 석탄도 29.4%가 떨어졌고요. 에너지 가격은 떨어지고 원유는 조금 올랐습니다만은 경기가 좋아진다는 기계류나 정밀 기계류가 이렇게 수입이 늘어나는 걸 보니까 진짜 좋아지는데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말입니다. 국가 중심도 보면요. 다 올라가요. 다 올라가요. 중국도 말입니다. 줄어들 때 20% 30% 줄어들다가 마이너스 지금 마이너스 9%예요. 미국은 30.5%, 유럽연합은 32.7%고요. 베트남 14.3%, 일본 12.2%, 홍콩 23.2%, 대만 23.2% 다 늘었어. 다 늘었습니다. 이것을 보고 있으면 우리 경제 이제 좋아질 날만 남았다. 이렇게 충분히 해석할 수가 있죠. 아니 수출이 계속 올라가고 좋아지니까 그만큼 말입니다. 무역 수지도 많이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9월 20일까지 이게 아마 이대로 가면 9월 달에 흑자 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또 그럼 4개월 연속 흑자가 돼요. 6월에 11억 5,800만 달러의 흑자, 7월에 18억 400만 달러의 흑자, 8월에도 8억 7,900만 달러 흑자. 지금 9월에는 마이너스 4억 8,900만 달러의 적자인데 아직 열흘 남았잖아요. 월말로 가면 더 많아지거든요. 월말로 가면 더 많아지기 때문에 늘어날 가능성은 굉장히 큽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무역 적자 총액도 많이 줄었어요. 이제 242억 6,700만 달러.
물론 아직 많습니다. 242억 6,700만 달러라는 게 적은 수치는 아닌데 작년보다는 많이 줄어들었잖아요. 작년에 477억 8,500만 달러보다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줄어들고 있고요. 이대로라면 앞으로 남은 기간 많이 줄이면 적어도 1996년 206억 2,400만 달러보다는 더 줄이면 줄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하거든요.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IMF 외환위기나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올해도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계속 개선이 되는 모양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여러분 죄송한데요. 희망은 있는데 죄송하고 진짜 좋긴 한데 제가 또 찬물을 한번 뿌려야 될 것 같아요. 뿌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왜냐고요? 이게 조업 일수를 반드시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조업 일수를. 조업 일수를 생각을 해보면 이게 작년하고 올해하고는 틀립니다. 작년에 조업 일수는요. 추석이 앞에 있었어요. 앞에 추석이 아마 9월 8일에서 9월 12일까지인가 아마 그랬을 겁니다. 9월 8일에서 9월 12일까지인가 9월 9일인가요?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앞에 있었으니까 지금 올해 추석은 뒤에 있잖아요. 조업일수가 늘어난 거예요. 조업일수가. 적어도 말입니다. 9월 9일, 10일, 11일, 12일 4일이었잖아요. 4일. 4일이 되니까 아무래도 조업일수가 작년 대비 올해가 조업일수 지금 현재까지 9월 1일부터 20일까지를 보면 2.5일이 많습니다. 2.5일이 많으니까 아무래도 수출이 늘어나는 것, 수입이 덜 줄어드는 것, 흑자 규모가 좋아지는 것 이게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말해서 착시일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착시일 가능성도. 물론 수출이 조금 좋아지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조업일수가 완전히 차이가 나는 것 그것도 반드시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또한 말입니다. 앞으로 이게 대중 수출의 문제가 어떻게 될지도 한번 들여다봐야 됩니다. 게다가 이제 추석 연휴가 작년보다 더 깁니다. 작년엔 4일이었지만 올해는요 6일이에요. 6일. 사실상 일주일입니다. 일주일. 그러면 그만큼 말입니다. 경제에도 활력이 더 많이 되는 거라고 이야기하지만 글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글쎄요. 왜 제가 그렇게 생각하나 하면요.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 어느 누구나 할 것 없이요. 답답함을 토로하고 있어요. 이게 많이 쉬면 해외로 나갑니다. 해외로. 국내로 가는 것보다. 국내로 가보면 전부 바가지 요금이라고 이야기가 자꾸 나오니까 에이 이참에 해외 한번 다녀오지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사실상 우리에게는 크게 도움이 안 되거든요. 휴일이 되면 특히 자영업자, 골목상권, 소상공인 여기 박살나거든요. 반면에 중국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동남아 관광객들이 많이 와서 이 관광상권은 좋아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사실 경제의 뿌리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인데 골목상권에 있는 사람들인데 여기가 지금 무너질까 저는 그런 게 두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경기가 좋아진다는 어떤 모양새는 나오지만 아직은 우리가 반드시 경계를 해야 된다. 이것을 진짜 경기가 좋아져 그러면서 경기 좋아지니까 이제 돈 좀 쏘고 살아야 되겠네 그렇게 생각하기보다는요. 좀 더 시간을 두고 지켜보자. 실제로 수출이 이렇게 플러스가 되는 날이 올 거예요. 윤석열 정부가 과감하게 경제의 구조개혁을 단행을 할 때 실제 노동개혁 당연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리고 기업의 규제개혁 이것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개혁이 이루어지면 아마 좋아질 거라고는 생각하지만 아직은 그 때가 좀 더 기다려야 되는 것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은 해봅니다. 지표가 좋다는 거 모처럼 보니까 아침에 기분 좋죠. 저도 기분 좋더라고요. 그런데 조업일수가 작년보다가 2.5일이 많아서 그럴 수도 있다. 아마 그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너무 갑작스럽게 우리 경기가 좋아진다. 그렇게까지는 안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